2년 뒤에 전세가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로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떨어질 요인이 별로 안 보이는데 신축 공급도 별로 없고 그렇죠. 네. 다주택자가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 다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년 시간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매매 쪽으로 해서 움직이든지 네. 아니면 좀 다른 데로 좀 장소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박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전월세 매물도 줄고 네. 뭔가 아예 그냥 매매 자체도 좀 줄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공급도 별로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뭐 지금 발표하는 것들은 뭐 5년에서 7년 뒤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당장 그러면은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최근에 막 인터넷 보면은 그런 걸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집값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대출도 안 해주는데 전세도 올랐다, 월세도 올랐다. 그럼 나는 이 동네 떠나는 거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국토부 장관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건데 결국엔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30대 초중반에 다시 사회 네. 초년생이 됐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출을 풀로 다 받아서 일단 자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입지는 좀 떨어지겠죠. 내 마음엔 좀 덜 들더라도. 내 마음이 좀 덜 들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뭐 40대 중반 애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네. 이분들이 과연 밀려서 입지를 낮춰서 다른 데 갈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입지를 만약에 낮춰서 간다 그러면은 계속 스테이하는 경우도 있고 낮춰서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학군하고 어쨌든 직장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가성비 있는 곳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분당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분당이 너무 좋은데 비싸고 그러니까 그 밑에 수지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뭐 4호선 이용할 수 있다면 평촌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물론 네. 이제 본인들 통근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뭐 양도세가 중과가 다시 뭐 원상복구가 되든 아니면 보유세가 올라가든 이런 네. 것들이 전월세 시장에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특히 네. 이제 공급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축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올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세의 전가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맨날 논란인데 네. 이게 조세를 일부라도 네. 한 뭐 반이라도 세입자한테 계속 이렇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보면은 힘 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힘 없는 자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를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 더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본전 생각이 나니까 월세나 전세를 올리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도저히 못 버티고 팔 때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매가를 좀이라도 올려서 그냥 나 이거 이 금액 아니면 안 판다 이렇게 할 거고 그 중에 이제 물론 일부 금매로 팔거나 못 버텨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평균이 뭐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100개 중에서 그렇게 금매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10개 이하면은 대세에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50이 넘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되기보다는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대출을 좀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1%에서 막 3%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네. 금리가 너무 폭증해서 못 버티고 던지는 게 있었다면 지금 네. 약간 금리 인하 기조나 뭐 아니면 지금도 뭐 한 3% 4%대 받고 계시니까 네. 여기서 8%가 가진 않을 거잖아요. 네, 네. 당장. 그러면 과연 못 버티고 나올 거냐? 보유세 때려? 그래 그럼 너는 세입자한테 낼게. 네. 이런 식으로 갈 거냐? 네. 후자가 더 강할 것 후자가 같은데. 더 강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전월세 네. 시장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뭔가 임차료를 올리고 싶은데 네.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냥 내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정말 오르면은 안 되겠지만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스테이 해야겠다. 그래서 갱신하는 걸 원하거든요. 청구권 말고. 그러니까 둘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비슷하게 갈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가장 큰 피해가 누구냐면 신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임대차 시장에 대표적으로 이제 신혼부부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가장 좀 힘들 거고. 그리고 이제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대출 금액이 나오는 6억 이하, 15억 이하짜리들 이쪽은 그냥 알아서 그냥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20평대인데 9억에서 10억이에요. 금액이. 근데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야 이게 참 너무 빠르다.
이런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매매는 우선 차치하더라도 지금 전월세 쪽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매매는 안 네. 사고 전월세 살면 되는데 그렇죠. 전월세가 오르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좀 제일 문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월세 매물을 줄이는 어떤 정책들을 풀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토어제 같은 것들도 좀 일부 해제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네. 나오는데 네. 이게 뭐 지방선거랑 또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라도 뭐 좀 일부라도 좀 풀릴 거로 보세요. 그럼 거기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일부는 풀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푸는 거가 이제 아무래도 해당 지자체에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나름 좀 이렇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풀렸을 때 뭐가 문제냐면은 서울의 특정 지역 A가 풀렸어요. 근데 그쪽으로 풍선을 갑자기 쏠려버려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노원 네. 쪽에 네. 매수세가 엄청 붙었어요. 네, 최근에 노원 거래 잘 되고 있고. 집을 엄청 보러 오신대요. 네네. 왜냐하면은 옆에 이제 구리가 또 잘못하면 묶일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묶일 거면 구리도 물론 좋은데 그럴 거면 똑같이 묶이니까 그래도 서울 사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토어제를 푼다? 그러면은 뭐 갭 투자도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 좀 낡아서 싫은데 하는 분들도 사놓을 거 아니에요. 우선은.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인데 너무 심하게 묶었어요. 10월 대책 때.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도대체 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묶었는지 정말 지금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토어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풀려면. 뭐, 아예 그냥 확실하게 풀어서 확실하게. 풍선 효과를 분산시키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성동구 뭐 마포구 정도만 남겨놓고. 만약에 뭐 시나리오 뭐 소설을 쓴다면 확 풀고 대출도 확 막아버리겠죠. 차라리 풀 거면 싹 다 푸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과거처럼 그냥 강남 3구만 남겨두고 네. 그냥 다 그냥 풀어버리고. 왜냐면 해제도 풍선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규제도 풍선 효과가 있지만 네네. 만약에 푼다면은 그 동네를 사는 게 맞을까요? 뭐 일부라도 푼다면? 저는 제가 무주택이라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무주택이라면. 왜냐면 지금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럼요.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 생각으로 저는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22년, 23년 금리 네. 그리고 뭐 서브프라임 그 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이렇게 외부 충격이 오면 이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부 충격이 올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뭐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상승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상승. 불안해지겠죠. 근데 이게 막 급등이냐 아니면 좀 완만한 상승이냐 이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네네. 좀 이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네네네. 그러면은 결국에 정부가 이 매매가 오르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죠. 좀 뭐 어떻게 좀 참아주지만 전월세는 못 참거든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와닿으니까. 내가 지금 5억에 살고 있는데 같은 동네 갑자기 7억에 가라 그러면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하는 그쵸. 이러면 내가 이제 정권 심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텐데. 네. 그러면 극단적인 정책들 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뭐 너무 이제 정치 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이제 여론을 확인한다는 그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만약에 좀 정부 여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 말씀하신 좀 극단적인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반대라면은 사실 그 경우에는 정말 이제 진퇴양난이죠. 네. 하고 싶은데 좀 이게 잘못하면 또 이게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답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선거의 결과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 부동산 네. 시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수요와 공급 거기다 이제 뭐 정책 같은 것들이 엮여가지고 결과로 이제 보여지는 건데 전월세 상승을 지금 당장 막으려면 뭐 공급을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뭘로 막냐? 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전세 대출을 더 막는다? 네. 그것도 또 안 쉽지 돼요, 안 않고. 돼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가격 동결 어떤 그런 정책들. 네. 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네. 것들을 좀 확대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청구권을 좀 늘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말로 끝나는 상생임대 주택을 좀 연장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늘린다든지 네. 신규 등록을 받게 하고 근데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비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좀 약간 혜택을 늘 수도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늘린다고 해도 네. 있는 분들도 뭐 지금 정리하고 있는 판국에 그렇죠. 네. 그래 임대사업자를 해줘? 네. 그럼 내가 집을 더 산다, 빌라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거든요. 네, 거의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빌라에서 전세가 나오든 뭐 아파트에서 전세가 나오든 뭔가 신축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네. 아니어서 전월세를 어떻게 잡냐 지금 네. 이게 제일 걱정인데 아니면 이제 서울 살지 말고 좀 지방으로 가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어떡하죠? 이거 사실 답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네. 이거는 이런 상황이라고 치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네. 갱신권을 쓸 때가 이제 돌아오는 타이밍이에요. 뭐 예를 네. 들어 한 4월쯤 되면은 이제 갱신권 써야 되는 걸 고민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갱신권을 써야 되나요? 일단 써야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있는 권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잘 쓰고. 협의해서 네.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갱신권 쓴 다음에 뭐 원하면 3개월 있다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 네. 그러면은 나가는 걸 고려 안 하고 그냥 2년을 더 사는 거가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년 뒤에 전세가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로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떨어질 요인이 별로 안 보이는데 신축 공급도 별로 없고 그렇죠. 네. 다주택자가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 다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시간이라는 2년 아니라 시간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매매 쪽으로 해서 움직이든지 네. 아니면 좀 다른 데로 좀 장소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2030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게 뭐 매매가 아니라 임대로 공급이 되든 뭘 네. 하든지 간에 신축이 공급되는 거 맞지 않냐. 네. 그러면 그때쯤에는 좀 공급 부족 현상도 좀 병목 현상이 해결되고 네. 전월세도 좀 안정되고 그럴 수 있다면 지금부터 딱 신규로 전세 얻으면 4년 살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한번 네. 전세나 월세로 그냥 4년 살자. 이번에 네. 신규 계약하자. 라는 전략을 세우는 분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3기 신도시 공급되는 거 인근으로 이제 이사 가거나 뭐 거기 그렇게 가서 한다는 월세 거죠. 산다. 그래서 한번 청약을 노려본다. 뭐 이런 네네.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리스크가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임차로 거주할 수는 있지만 또 네. 그 뒤에 이제 청약 결과는 내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한 그렇죠. 어떤 상황이다. 굉장히 지금 이게 더 심해지면은 사회적으로도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 나눠보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차라리 대출 좀 나왔을 때 받고 뭐 새끼고 사둬서 내가 돈 모아서 보증금 내주고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이게 아무래도 지금 규제를 다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다 네. 해놨는데 다 묶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하면 뭘 더 이상 쓸 게 없는 그러니까 쓸 카드가 없다는 게 또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아주 작은 금액의 분양권 청약이든지 아니면은 좀 수도권 외곽에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나의 어떤 자산을 이렇게 레버리지 시켜서 올릴 수 있는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네. 그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내가 만족하는 곳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뭐 신축 역세권 대단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잠깐 서울에서 좀 약간 외곽으로 가거나 경기도 가지만 뭐 일단 출퇴근하는 거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내가 이거 올라가면 자산이 올라가면 나는 나대로 하고 이 자산 올라가면 같이 뭉쳐서 난 또 내가 들어간다. 그때 되면 오히려 또 뭔가 대출이 좀 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4년을 보고 청구권을 써서 들어가서 청약을 노린다. 이것도 뭐 나름 괜찮은 방법인데 차라리 내가 지금이라도 비규제 사서 새끼고 해둔 다음에 내가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비규제를 사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고 설령 그 지역이 조정으로 묶인다 하더라도 뭐 비과세 요건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나 비과세 받고 팔고 그동안 내가 모은 거 저축해서 하고 이게 굉장히 지출 줄이고 돈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출 어떻게든지 받아서 못해서 가야죠. 네. 저라면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규제 지역을 샀는데 규제 네. 지역이 됐다는 거는 네. 어찌 보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왜냐면 거죠. 가격이 올랐다는 예를 들어서 의미이기 저 같은 때문에. 다주택자가 비규제를 사는데 중과 들어가면 이제 망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데 내가 무주택이야. 근데 비규제를 샀어. 그러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돼. 규제가 묶였어요. 괜찮아. 난 비과세 받고 팔 수 있어. 중과도 안 들어가.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은 뭐 월세를 살더라도 좀 네. 뭐 비규제 같은 곳들은 이제 사놓고 우선 좀 봐야 된다. 근데 그 비규제라는 곳들이 네네. 뭐 이제 동탄, 뭐 구리 이런 데들 빼고는 또 이제 잠잠한 데가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구리, 동탄, 만안구 그래프 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좀 내립시다. 내려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최소한의 약간 손해만 안 보고 조금이라도 오른 데를 찾아보자.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같이 이게 뭐 다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전세 매물이 뭐 지금 네. 뭐 2,000세대인데 뭐 2개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네네네. 뭐 지금 뭐 정말 없긴 없더라고요. 네네. 많이 없어가지고 뭐 이제 월세 매물 좀 있긴 한데 월세는 너무 뭐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세로 가야 되겠죠. 집을 살 어떤 세팅을 하시려면 세팅을 하시려면 신규 계약. 일단 내 자금이 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목돈을 좀 마련해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그렇게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삼성전자 요즘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냥 일부러 월세 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올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입니다. 네. 국내 주식.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여기에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그거 내가 좀 해서 현금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어디를 갈까?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주식이 네. 오르면 집 사러 네.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뭐 정해진 수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르면 또 그게 또 다른 이제 유동성이 되는 거죠. 엄청 풀릴 수 있어요. 네, 엄청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출처럼 규제를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식 매각 대금이 적으면 그냥 됩니다. 네. 게다가 세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쪽 부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부동산에 이게 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은 진정될 전혀,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전혀. 보기는 참 예. 어렵다. 이게 돈 말 그대로 돈이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실물자산 부동산 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뭐 매매나 전세, 월세 상황이 좋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